격주로 리뷰 토크 8화 전시 리뷰가 아니라 저희들을 리뷰하는 날입니다. 저희의 성향과 저희가 전시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격주로 리뷰 토크 8화입니다. 와! 이제 격주로 멤버 종합 능력치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5개 항목으로 이거는 잡았고 우선 인싸력은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미술계 인싸인지 그 네트워킹에 능한지. 아 미술계 인싸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그냥 아닌가? 인간으로서의 아, 인싸가 죄송해요.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인싸인가요? 나는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싸력은 어쨌든 인싸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개념력은 작품이 개념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제 감상에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이런 거고요. 자의식력은 이제 작품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문화자본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이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눠본 것이고, 어그로력은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의식인가요? 그럼 자의식력부터 먼저 하면 특히 독서에서 전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문학 공부를 할 때 너무 제 경험을 살려서 이해를 하는 약간 제 식대로 이해하고 근데 그런 게 언뜻 관람을 할 때도 그렇게 드러나는 걸 좀 느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 수업 같은 데서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강하게 매겼던 것 같아요. 문화자본력으로 넘어가면 저는 근데 공연 보는 거를 좋아해서 요새는 또 바빠서 많이 못 보지만 한때는 진짜 없는 벌이에 남는 돈 다 공연 보는데 쓰고 막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더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 정도로 막 모든 걸 다 챙겨서 옳기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이렇게 아까운 거를 잘 모르는 편인 것 같다 정도? 네, 인싸력 지금 3번인데 아까 사람으로서 인싸력 말고 미술인으로서 인싸력이니까 일단 미술 제도적으로 교육을 그쪽 전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곤 사실 학교 특성상 사실 인싸가 되긴 좀 어렵잖아요. 좀 더 큰 범위의 미술계. 예, 그렇지 않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중간? 그 다음에 또 개념력으로 넘어가면 작품을 개념적으로 읽어 들어가고 사고하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작품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개념적이기만 한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무책임한 작가의 태도를 봤을 때 되게 불쾌함을 느끼는 걸 봐서는 제가 개념력이 4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까 인싸력에서 얘기했던 거와 비슷하게 학교 교육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좀 아까 정합성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개념적으로 뭔가 촘촘히 설득력을 가져야지 가치가 인정받는 것 같은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약간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것과 무관하게 되게 자유분방한 창작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사람들 되게 선입견을 갖고 보는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오염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마지막 어그로력이죠. 어그로력에서는 개념적으로 무책임한 작업을 봤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고민이 결여된 작업들 봤을 때 되게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딱 순간 딱 그 작품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그걸 되게 더 이상 감상이 불가능해지는 그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예를 들면 뭐 윤리적인 고민이 좀 결여된 작품 재현의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작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난민 이미지를 함부로 쓴다던가 아니면 사실 저는 민중미술대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좀 그런 재현의 윤리 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게 어떻게 학습되다 보니까 민중미술 작품들을 되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작품들 보면 어떤 것들은 민중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윤 작가 굉장히 좋아하고 오윤 평전 그 두꺼운 책 읽으면서 감동받은 적도 되게 많았지만 몇몇 작품들에서는 남성적인
위계적인 시각이 배어 나오는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마케팅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라 해가지고 도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광고 이미지 밑에 시골 소녀들이 막 그려져 있는 대비되게 여공들이나 아니면 농부들의 모습이 되게 묘사된 방식들이 좀 그때 시절에는 이런 담론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유효한 발언이 됐었겠지만 지금 봐서는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 비판적으로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국현 심포지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심포지엄에서 이 민중미술 1995년에 있었던 민중미술 국현에서의 전시를 옹호하는 발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만큼은 아니고 실제로 가치가 있는 전시였다라는 것을 다시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그분의 발표가. 저는 그걸 되게 보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 이미지의 사용 방식이 지금 다시 소환해서 가치를 재평가하기엔 너무 올드하다. 그런 생각이 전 강하게 있어가지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현장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뭐 걸개 그림이나 야외나 되게 현장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바로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시각 언어의 활용이 되는 현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술관 하나로 들어오면서 그게 되게 박제화되고 그러면서 그 이미지 그림 안에 있는 묘사된 인물들이 되게 대상화된다고 해야 되나? 문제를 낳은 전시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저는 그 자리에서 질문처럼 하고 싶었는데 그분 발제는 질문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었어요. 네, 그런 정도? 네. 저희가 그때 보정치를 어디에 줬었죠? 인싸령. 인싸령. 보정치. 1로 했었나 아, 제가요? 처음에? 되게 보정치. 낮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반발하면서 음. 아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었죠 우리? 근데 좀 같이 일하거나 하면 보이니까 되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밸런스 뭔가 지금 읽어내신 건가요? 하나씩 그렇게 해줄 거예요? 정오각형에 가깝지 않나요? 저는 인바디 이 정도면 같아. 상당히 마지막에 항상 스시에 전에요. 네. 뭐 이렇게 미술계 뭐 인싸 이런 느낌은 뭐 그런 느낌으로 저를 측정한 거는 아니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힘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어느 시절 기점부터 그런 성향이 된 것 같고 어웅더웅 지내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에 편한 걸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역으로 나는 그냥 친구 보고 싶은 건데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지인들 보게 되는 걸로 보여지나?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되게 쓸데없어 보이네. 이렇게 신나. 가장 성실한 관객으로서요. 그렇지 이 않아? 인싸들은 그런 고민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오히려 것 같다. 인싸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아니요. 네트워킹 한답시고 만나는 사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씨도 그런 게 없는 거잖아. 근데 없는데 혹여나 다른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 같은 경우나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제부터 생각한 거여가지고. 그냥 인싸라니까 이런 지점이 그래. 바로 아싸들이랑 너무 많이 어울려서 좀 인싸답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만나는 사람들은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기도 하나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제 과거에 그렇게 미술하는 분들보단 무용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지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지금 시기에 갈 길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노선을 정하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 자본력 저도 보고 싶은 건
느끼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음. 근데 책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웬만하면 보고 2번, 3번 빌려서 볼 만큼 좋으면 그때 사자. 이렇게 해서 책은 사는 게 아니다. 출판 쪽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 독립 출판물은 음. 좀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공연 같은 거는 내 영양분으로 이렇게 거의 반평생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한 번의 그 경험이 평생 간다라는 음.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음. 자의식력은 모르겠네요. 나 너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저도 저 부분은 고민 많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내가 감상하는 작품의 이 작가가 어떤 과정으로 이거를 만들었는지를 상상하는 거,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을 그래요. 어그로력 이것도 모르겠네. 방금 말했던 티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작품이 어느 정도로 완성되었는지 이걸 따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거와 별개로 내 눈앞에 반만 보여져도 그 너머에 그 궁극적으로 뭐를 표현하고 싶은지를 존중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것도 격주로 활동할 때는 확실히 이 씨가 뭔가 되게 혹독하게 뭔가를 나쁘다고 말한 거는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 씨의 개인적인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뭔가를 나쁘게 얘기한 걸 못 봤어. 그게 그런 것 같고 네. 개념력 이것도 저는 제 나름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퍼 보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페이퍼가 어떤 부차적인 어떤 도구로서 저한테 난 생각이 격주로 활동하면서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페이퍼를 자세히 이제 좀 보려고 됐나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힘을 얻고 진짜 인싸의 정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건 타고나야 돼. 저희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그 스시의 총평을. 약간 구석기 돌 같기도 하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의식에 얼마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그런 거 아닌가요? 넘어갈까요? 네. 인싸력이 두드러지는 느낌이네요. 카테고리가 하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자본력이 나를 너무 과평가했어. 내가 이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때쯤 뭔가 7만 원짜리 게임을 2개인가를 샀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 이후로 완전 전혀. 그래서 이건 약간 2나 3 정도로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인싸력도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진짜 정확해요. 아,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제가 전형적인 낯가림 심한 그런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들하고 있을 그래요? 때는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막 얘기하고 놀고 이러지만 영역 동물 같은 측면이 있어서 좀 나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완전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딱딱해지고 소심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좀 내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느끼는 걸 웬만하면 다 공유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또 좀 큰 편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도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오프닝 같은 거 진짜 웬만하면 진짜 거의 안 가고 나도. 작가 본인 없을 시점에 일부러 가서 막 보고 올 때도 있고. 개념력은 뭐 말 그대로 개념 미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시각적인 거랑 나의 감상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물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각적인 거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가 있으면 좋고 설명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물질적인 거나 눈앞에 보이는 거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전시나 작품을 볼 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자의식력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격주로 녹음하면서 편집할 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말을 할 때 그 시점의 맥락, 나의 맥락에 되게 몰입해가지고 이 말이 남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잘 생각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되게 자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 자본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돼야 될 것 같고 어그로력은 이거는 지씨가 엄청 올리고 싶어 했어.
나는 원래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모두 뭔가- 서로를 조정했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다루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판적인 것도 이게 나를 세워서 얘기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는 얘기할 때 보여진 인상에 딱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좀 파고들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그로를 끄는 방식의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래서 의씨의 어그로력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데도 의씨가 아까 얘기한 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어요. 약간 윤리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함을 보이는 작업에 대한 그런 태도 같은 게 약간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거에서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거부감 들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거 보면 좀 기분 엄청 나빠가지고 혼자서 트위터에 막 쓰죠. 그러니까 막 뭔가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거를 결과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틀렸으니까 이거는 우리 담론에 맞지 않아서 얘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그런 걸 고민 안 한 것 같은 작업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올드하게 쉴드 치는 거 예술이다 막 이러면서 자유가 있는 거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미술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혹은 작품 속에서의 실천에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어져 왔다고 적어도 나는 배웠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제약의 범주를 벗어난 파격이나 시도처럼 그게 더 좀 싫을 때가 있죠. 너무 구려서 그 얘기가 이게 예술의 자유야 해서 그런 투쟁한 과정이 굉장히 고군분투한 과정이 드러나면 또 설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한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경우 되게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되게 얄팍해 보일 때 그리고 그걸 또 승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또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게 승인이 됐으니까 보여지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섹스돌 다큐멘터리를 찍은 작가분이 있으셨는데 그 작품의 의도랑 전시의 의도 이런 거에 대한 텍스트에서 작품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코멘트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주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등장한 섹스돌 중에 남성형이 없었고 여성형의 섹스돌하고 여성 노동자들, 중국인 노동자들, 남성 노동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섹스돌의 제작 과정에서 이렇게 연출되는 화면 같은 게 헤테로섹슈얼 그 남성의 시선에서 보는 그런 포르노그래피 같은 연출이 있었는데 그런 연출이 만들어내는 화면의 광렬함에 작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이미지의 그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주제로 이렇게 감싸서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 약간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어그로력 오 수치의 말씀. 진행 중인 작업이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을지 그 이유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진짜 이렇게 약간 피스팅하는 그런 맞아. 인상되는 이미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전 그거 딱 얘기하니까 전시가 기억이 났는데 뭐지? 인형 공장 씬밖에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나도 그 텍스트에 대한 기억이 없어. 그게 아니라 너무나 나한테는 그 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밖에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주제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약간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좀 걱정이 되네요. 그 텍스트의 내용을 내가 또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에 대한 저 모양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인싸령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지인 네. 많으시잖아요. 온라인에서 인싸 아니세요? 아니요 트위터도 안 써요. 메이저가 아닙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파는 장르가 그러면 스시의 총평은 이분은 다 가지셨는데 소심한 능력자다. 이야. 갈수록 기대되네요. 도망가고 싶다. 저는 되게 뭐가 없는 느낌이네요.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다. 인싸력 1. 이거는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엄청난 아싸라서 미술계에서 지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현실 인간관계에서도 사교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혼자 되게 잘 놀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혼자 놀고 막 혼자 시간 보내고 이런 걸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인싸력이 1이다라고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개념력이 2인데 이거는 작업을 볼 때 되게 직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또 한눈에 그냥 막 좋은 작업은 제가 그냥 별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도 그냥 되게 좋아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짜맞추고 막 그렇게 개념적인 작업도 좋아는 하지만 그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랑 연관 지어서 자의식력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으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주관적으로 작업을 해석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좀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쉬운 것 같아서 일부러 제 상황이 빗대어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거를 대입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작가의 의도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도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된 거 아니야?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끼고 가져가는 부분이 더 많다면 뭐 그걸로 됐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그게 있어서 좀 자의식력이 높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본력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충동적으로 소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야외 활동도 잘 안 하고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모임을 나간다거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소비 패턴이 항상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화 관련 소비 아니면은 뭐 외식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얇고 넓게 다방면으로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많이 나가는 돈보다 약간 조금씩 쌓여서 나가는 돈이 많다. 뭐 음악에 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공연에 나가는 돈이나 전시에 나가는 돈도 있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만화를 읽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게 많이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렇게 돈을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그로력은 2인데 뭐 제가 좀 작업을 볼 때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유연하게 보려고 하는 편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이 됐든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하든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읽든 그거를 좀 저는 약간 취향 존중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격주로 리뷰 토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채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떤 거는 진짜 좋은 말 하나도 안 하고 막 뭐가 막 아쉽다는 말로 약간 좀 포장 아닌 포장을 하긴 했지만 되게 막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이런 말밖에 안 한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성식이야. 이제 이걸 높이면 돼요. 하지 말고. 저는 최대한 어그로를 안 끌고 되게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목표입니다. 저는 어그로가 낮은 게. 자 자평. 자평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신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튼튼한 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반석에 놓인 집. 스시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아 진짜? 언제? 도대체 언제? 아싸리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서로 친구 없다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우린 친구가 없어. 이거는 계속 꾸준히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막 이런 대화를 한 것 같은 거야.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친구의 정의가 뭐냐고. 글렀어. 그런 걸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렀어. 그걸 물어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둘 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죠? 왜 일주일에 몇 번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정확한. 그러니까. 네, 여튼 그러면 저는 저의 실제 모습을 닮은 하체 튼튼한 능력치로 튼튼한 능력치. 네, 좋습니다. 아 진짜 다르다. 되게 진취적이지 않아요? 막 뻗어나가려고 이거야말로 소극기 아닌가? 저것도 맞아. 저 조정된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저를 개념력과 어그로력이 아주 좌우 양옆에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어쨌든 저도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인싸력은 1이고요. 저희가 개념력이 5를 찍어주셨는데 전 사실 저렇게 높게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전 전시장 가면
텍스트를 제일 먼저 읽는 편이긴 해요. 리플렛 들고 어중간한데 서가지고 텍스트 다 읽고 그리고 보거든요. 근데 좀 그거는 약간 텍스트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이 이미지를 빨리 얻으려고 글은 그래도 명확한 그 서술을 하잖아요. 되게 개념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선호로 따지면 저는 사실 정서적인 데서 선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 개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많이 하지만 개념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의식력은 그냥 자의식이 스스로 높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어그로력이랑 자의식력이랑 비슷한 건데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말도 막 가려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근데 사실 요즘엔 제가 좀 화가 많아져서 어그로력이 저거보다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화를 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그냥 화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자본력도 그냥 뭐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이렇게 지출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라서 네, 제가 쓴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3정도로 잡은 거고요. 끝입니다. 자의식하고 인싸력이 적어가지고 개념이 이게 더 뾰족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날카로워. 그치. 근데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더 객관적인 막 이런 느낌이잖아. 찔리면 진짜 아플 것 같은. 화가 많이 나 있는. 맞아. 그러게. 홀로 조용히 화를 많이 내고 있는. 맞아요. 요즘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게.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막 대충 만들었는데 5개 축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뭐 별로 고민 안 했잖아요. 순서도 심지어 상관없어. 그야말로 다 자의적인. 진짜로. 개념적인 거를 전공과 직업 특성상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포인트에 관람에 방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리킷도 그렇게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리키 맞아요. 좋아했던 거 보자. 너무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포인트예요. 제가 그 리킷 전시에 대해서 되게 이렇다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끌려가는 거는 그런 포인트인 거고 이제 끌려가면 좀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그 사후에 도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도구인 거죠. 네. 도구를 아주 뾰족하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게 좋은데 왜 좋은지 설명을 못하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별거 아니라고 하면 막 화나잖아요. 맞아. 그때 나의 개념적으로 찔러버려. 왜 이렇게 약간 뭔가 금방이라도 찌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자의식력, 인싸력의 이거를 이제 에네르기 파처럼 이렇게 모여서 개념력으로 이렇게 저 점점 변태같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꽁한 사람 막 약간 혼자 그러니까 꽁한데 가슴에 칼을 품고 있어. 머리에 칼을 품고 있어. 모두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시의 총평으로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이미 화가 가득 차 있는. 아니다, 화라고 안 할게요.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분노. 뭐가 다르죠? 에너지가 응집된 개념자. 제가 무슨 개념이. 단어를 못 쓰셔서 그런지 개념여라고 하기는 싫고 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라고 하니까 또 개념. 약간 꼰대 개념찬 미술인이다. 더 점점 더 이상한 거 포장 좀 해주세요. 포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포장을 포장을 뚫고 나오는. 와, 우리 자신을 가지고 되게 잘 노네요. 우리 참 잘 논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재밌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약간 뭘 알게 됐어요? 여기 저희 서로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아봤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소감을 짧게 밝히고 끝낼게요. 이 씨부터. 재밌었어요. 맞아, 짧게 하면 돼요. 이걸 계기로 좀 멤버들의 성향을 조금 더 아니까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리뷰가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빈속에 커피 마시고 얘기해서 그런지 너무 고카페인 상태에서 뭔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후회가 되는데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총평을 아낌없이 해주신.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고요. 저의 약간 순발력을 테스트받는 느낌이었어요. 훌륭해. 어, 진짜. 주옥 너무 같은.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개인적인 미술 아, 관련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해서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로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네, 좋았습니다. 그럼 리뷰 토크 파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아직 타이틀은 안 정해졌지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 전시. 전시. 이걸 한 이유가 아, 저희 전시를 앞두고 저희를 좀 이렇게 점검하는 아.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8화도 기획을 한 건데 저희 전시가 언제죠?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포동에 있는 오시선 또 지하극장에서 네, 진행됩니다. 많이 그러면- 놀러 와주세요. 네, 저희가 늘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시피 관객 경험에 대한 거를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전시를 보는 관객의 경험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감상한 내용들을 작품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것들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네. 보러 개포동으로 와주세요. 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